형 울지 마요. 그 한마디가 생방송 스튜디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손비나의 신곡이 첫 소절을 내미는 순간 무대 뒤에서 조영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아노 뚜껑이 조용히 열리고 조명이 낙엽처럼 내려앉는 그 몇 초, 관객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동시에 숨을 참았다. 노래가 아니라 어떤 고백이 시작될 것임을 본능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문장. 형 울지 마요. 그 말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실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움직인 비밀 암호였다. 오늘은 그 암호의 뜻과 생방송 한 번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흔든 신곡의 제작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본다. 모든 것은 봄 오후, 햇살이 아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던 날 시작됐다. 작곡가 조영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손비나. 형, 제가 만든 곡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전설의 히트메이커에게 한 번만이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에 대한 청원이다. 그러나 재생이체 2바퀴 돌기도 전에 조영수는 등받이에 기댄 몸을 세웠고 세 번째 후렴에서 그는 메모 앱을 열어 2글자를 적었다. 지금 녹음해야 한다는 뜻.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나라가 버릴 어떤 진심의 온도. 그가 말없이 전화를 다시 걸자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 섞인 답이 돌아왔다. 형, 울면 안 되는데요. 그 농담 같은 경고가 바로 합의의 신호였다. 작업실은 그날 이후 시계가 사라졌다. 악보 파일이 폴더를 채우고 기타와 피아노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하루가 열리고 닫혔다. 손비나는 가사에서 단어 하나를 고칠 때마다 과거의 장면을 다시 불러냈다. 지방 공연이 끝난 새벽, 숙소 복도에 쪼그려 앉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나는 지금도 노래가 행복한가? 대구 길거리에서 앰프가 꺼져 맨 목소리로 부르던 밤, 한 컵의 따뜻한 보리차에 목이 메었던 순간. 그런 장면들이 가사 속 문장으로, 호흡 사이 쉼표로, 끝내 후렴의 한 줄로 돌아왔다. 내가 울어도 그대는 웃어주었지. 그대는 누구인가? 팬이자 가족, 멀리서 불 밝혀준 관객, 그리고 무대 뒤에서 말없이 건반을 준비하는 한 형. 그래서 제목 없는 데모 파일에 붙은 내부 코드명이 형 울지 마요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눈물 앞에서 흔들리지 말자는 다짐이자 울고 싶을 만큼 솔직하자는 합의였다. 편곡 회의는 단칼이었다. 기타 전주로 문을 열고 피아노는 두 번째 벌스에서 뒤를 받치되 후렴 직전 단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숨이 음악을 만든다. 그 한 박의 정적을 위해 리허설이 3번 더 늘어났다. 시간은 빠듯했다. 예능 스케줄 사이사이, 행사 전 대기실에서, 새벽도로 위 차량 안에서 멜로디 라인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오갔다. 형, 여기서 반음 올리면 눈물선이 무너져요. 그럼 코러스는 내려서 받자 반음, 반박, 반걸음. 감정의 경사도를 0.5도씩 조절하는 미세한 공정이 반복됐다. 제작진은 말렸다. 생방으로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둘은 단호했다. 위험하기 때문에 생방이었다. 가짜 눈물은 편집으로 아름다워지지만 진짜 눈물은 라이브에서만 증명된다. 무대 설계는 단출했다. 화려한 LED 대신 어두운 무광의 배경, 스포트라이트는 단 2줄, 첫 줄은 기타 헤드 위에, 두 번째 줄은 피아노 건반 위에 떨어지도록 조정했다. 조명의 온도는 3300K로 낮췄다. 화면이 따뜻해야 목소리의 차가운 결이 더 잘 들린다. 인이어 모니터에는 가사 자막 대신 한 문장이 들어갔다. 울지 마요. 자기 암시일까, 신호일까. 손비나는 리허설 내내 그 문장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고 조영수는 건반 덮개를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이었다. 방송날,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프닝 멘트가 지나가고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을 시작한다. 기타의 첫 현이 울리고 관객석의 작은 숨소리마저 마이크에 잡힌다. 첫 소절이 떨어지는 순간 무대 전체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듯했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울컥거리지 않았다. 대신 단정했다. 흔들리지 않는 단정함이 오히려 듣는 이를 무너뜨린다. 2절로 넘어가며 피아노가 합세한다. 조영수의 왼손이 저음을, 오른손이 화음을 들고 올라오자 노래가 비로소 자신의 체온을 찾는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 모든 악기가 물러선다. 그 유명한 한 박의 정적. 스튜디오의 시간이 멈추고 모니터 앞거실의 시계도 잠시 멈춘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객석 어딘가에서 킁하는 훌쩍임 하나. 이어서 후렴의 최고음이 무너지지 않고 날카롭게 박히자 조영수의 손끝이 흔들렸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무대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스태프의 눈빛이 동시에 젖었다. 마지막 코다.
엔딩 노트가 길게 늘어지며 사라지는 순간 마이크에 닿을 듯 낮게 흘렀다. 형, 울지 마요. 농담이자 주문. 그리고 하브이를 소환하는 암호. 카메라는 그 짧은 속삭임을 잡아냈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건반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빛을 포착했다. 생방송으로 전해진 눈물. 편집도, 자막도, 배경음도 없이 전파를 탄 진짜의 질감. 스튜디오는 기립했고 화면 너머엔 정적과 함성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장면이 있기까지의 제작 뒷이야기는 숫자보다 촘촘하다. 녹음은 총 3차례. 첫날은 데모의 공기만 살렸다. 둘째 날에는 코러스 팀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객석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빈 의자들을 녹음실에 들였다. 공기가 반사되는 소리, 그것이 이 곡의 숨이었다. 마지막 날, 피아노는 새벽에만 녹음되었다. 물소리처럼 깨끗한 배음을 얻기 위해 건반 아래에 작은 물컵을 두고 레코딩을 했다. 누군가의 미신이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음악은 종종 미세한 우연들로 완성된다. 믹스는 거칠게 가지 않았다. 보컬의 치차름을 일부러 남겼고 기타의 현 긁히는 소리를 삭제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흔적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가사 수정은 단 한 번, 단어 하나였다. 버텨를 견뎌로 바꿨다. 버팀은 근육의 일이고 견딤은 마음의 일이라는 판단이었다. 그 한 단어가 곡 전체의 시점을 바꿨다. 무대 위의 영웅 서사가 아니라 무대 아래의 사람 이야기로. 그래서 이 노래는 트로트를 넘어 한 인간의 사계절을 통과한 기록처럼 들렸다. 제작진은 중간중간 흥행을 계산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같았다. 울지 마요. 즉, 수치를 좇지 말고 감정의 정확도를 올리자는 뜻. 조회수는 따라오면 오고 아니면 말자는 배짱이 아니라 감정이 선명하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방송 다음 날 검색어가 요동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숫자 뒤의 이야기는 따로 있다. 병원 대기실의 작은 TV 앞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 새벽 버스의 창가 좌석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화면을 다시 재생했다. 한 번의 재생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노래 끝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습관처럼 버튼을 다시 눌렀다. 두 번째 재생에서 들리는 건 첫 번째에 놓친 숨이고 세 번째 재생에서는 가사 사이의 쉼표가 음악처럼 들렸다. 반복이 사랑을 만들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미래다. 두 사람의 다음 스텝은 어디로 향할까? 내부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태평소와 스트링의 조우, 만돌린의 한숨. 전통과 현대, 길거리의 바람과 콘서트홀의 잔향을 한 곡 안에서 만나게 하자는 발상이다. 장르를 넘어 사람의 목소리로 회귀하는 프로젝트, 그 중심에 울지 마요의 철학이 있다. 과장하지 않되 숨기지 않는다. 드러내되 소비하지 않는다.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는다. 그리고 그 감정을 무대 한가운데 올려놓고 오직 라이브로 증명한다. 신곡의 비밀은 대단한 장치가 아니었다. 비밀은 솔직함이었다. 제작 현장의 뼈대는 치밀함이었지만 살과 피를 흐르게 한 것은 사람이었다. 트로트는 유행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라는 사실, 그 자명한 진실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한 무대. 그래서 이날의 명장면은 노래의 최고음도, 조명의 클라이맥스도 아니었다. 무대가 끝나갈 때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였다. 형 울지 마요. 그 말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끝, 비밀의 열쇠이자 제작 노트의 일행이었다. 생방송은 지나갔다. 그러나 노래는 계속 재생된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진 뒤에도, 화면이 닫힌 뒤에도 누군가의 밤을 건너 같은 지점에서 같은 호흡으로 돌아온다.